김원선 직업 가수. 김원선 나이 실제 1969년 5월 16일 김원선 고향 출생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반포동. 김원선 국내에 섹시라는 단어가 대중화되기 전에 섹시 컨셉으로 활동한 대한민국의 가수.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고의 여성 아이돌 댄스 가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990년대 초반에는 장르를 넘어 한국 여성 가요계를 인기로 완전히 평정한 인기 원톱 여가수였다. 무대에서 노래를 표현해내는 춤 실력으로는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실력은 지금까지도 건재하다. 1988년에 랩이 들어간 곡을 한국 최초로 음반에 실었다는 것도 기념비적인 발자취다. 가창력 부분은 데뷔 당시부터 여러 안 좋은 말이 있었지만 이후 꾸준히 노력을 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초기의 가창력에 대해 안 좋은 말을 들었다 해도 당대에 인정받은 다른 여가수들과 비교해 그렇다는 것일 뿐, 지금도 가창력 부족을 지적받고 있는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아이돌 여가수 수준인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도 1집 시절부터 종종 라이브로 방송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 립싱크 모드일 때는 화려하기 그지없는 춤을 선보이는 데 비해 라이브 때는 정적인 동작만 보여주었다. 그러다 최고 전성기인 5집에 이르면 립싱크 때만큼의 화려한 춤은 아니라도 춤과 자연스러운 라이브 노래를 동시에 선보일 정도에 이른다. 고음이 빼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김원선에 대해 논의할 때 의외로 잘 언급되지 않는 부분은 특유의 비음이 섞인 음색. 남이나 김정미, 훗날의 조원선과 유사한 쿨하고 독특한 음색으로 유명했으며 시대가 조금 늦어 본격적인 일렉트로니카 댄스 음악의 시대에 데뷔했다면 훨씬 음악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이런 쿨한 톤은 오토튠이나 보코더 등 일렉트로니카의 보컬 이펙터와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아무튼 대중가수로서 누구나 목소리를 들으면 알만한 고유의 음색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히 축복받은 일. 김창훈이 프로듀서를 맡았던 2집 시절에도 타이틀로 내세웠던 곡들 이외의 노래들을 보면 김원선의 음색을 살리려 한 노래들이 많았고, 이장희가 맡았던 3집의 경우에는 너무 음색 쪽을 살리려다 김원선의 댄스 가수로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기도 했다. 그러다 손무현은 5집에서 김원선의 음색과 댄스 가수로서의 능력을 합칠 수 있는 곡들을 만들어냈고 결과는 대박으로 이어졌다. 댄스 가수임에도 앨범은 록음악 관련 인물들과의 접점이 많다. 박광호, 김창훈, 박청기, 손무현 같은 인물들은 전부 록음악을 기본으로 했던 사람들. 그래서인지 앨범들을 들어보면 이런 곡을 김원선이 불렀나 싶을 정도로 록음악 성향이 강한 곡들이 곳곳에 있다. 뿐만 아니라 김원선의 히트곡들에서도 보통 댄스곡과는 달리 내지르는 듯한 창법으로 부른 부분들이 나오는 건 저런 앨범 관련 인물들 때문. 한디 2집 시절의 록음악 성향 곡들은 김원선의 가창력에 대한 평가를 깎아먹는데 일조한 면도 있다. 당시 곡들이 김원선이 가진 가창력 이상의 고음을 요구한 탓에 고음을 내기 위해 목을 쥐어짜다 음이 툭툭 갈라지는 게 노래에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 그래도 4집 정도에 이르러선 록 성향의 곡도 적당히 소화해냈다. 이런 록음악과의 접점을 보면 2011년의 신곡인 슈퍼러브가 록 스타일인 것도 뜬금없는 건 아닌 셈이다. 월간 윤종신 2012년 3월호에 수록된 록 발라드곡 널 사랑해 오늘따라에서 보컬을 맡았는데 이 또한 호평을 받았다. 정부가 적었던 당시에도 해외 최신 경향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으며 댄스 외에도 발라드, 록 등 여러 장르를 시도했다. 당시 문화 변방이던 한국이라는 군사 독재하의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탓에 재능과 능력에 비해 국내 한정으로 밖에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평을 하는 이들도 있다. 시대를 앞서간 아티스트로 극찬한 유튜버도 있다. 1991년으로 넘어와 후속곡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활동이 이어졌고 엄청난 인기로 김원선의 대표곡으로 자리를 잡았다. 유명한 홍콩의 영화감독 왕가위를 짝사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대 초반 홍콩 측의 러브콜을 받고 홍콩에서 배우 및 가수 활동을 시도했었는데 그때 일관계로 자주 교류를 한 왕가위 감독의 지적인 매력에 반했다고 한다. 심지어 왕가위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의 집알까지
찾아가 서성일 정도였다고 하니 굉장히 깊게 빠졌었던 듯. 안타깝게도 그 당시 왕가윤은 19살 때부터 사귄 여친과 10년 가까이 연애 후 결혼한 유부남이었다. 딸뻘 후배여 가수들인 보라나 효린의 외부 인사를 받고 외부 인사로 화답했다. 정지혁이 가장 존경하는 가수 중 하나다. 실제로 정지혁도 김완선을 흠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작 김완선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모양. 거의 20년이 되도록 근거 없이 퍼져있는 루머가 있다. 1990년 아나운서 이계진이 진행하는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에 출연했을 때 정답인 닭을 닭으로 쓴 이후 분위기가 이상하자 닭스로 고쳤었다는 루머인데 이건 김완선이 아니라 동년배 가수였던 이지연이었다. 이상하리만큼 이 사건의 주인공을 김완선으로 기억하는 이들이 많은데 당시 김완선이 백치미를 흘리긴 했지만 신비주의 컨셉이라 이런 퀴즈 프로그램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 본인이 닭띠인데 닭의 맞춤법을 틀릴 리가 없다. 김완선 이모 한백희 한영란. 한백희가 스파르타식으로 춤을 가르치고 그걸 배웠는데 지금의 연습생 개념의 선구라면 선구라고 할 수 있다. 중학교를 그만두고 데뷔 준비하느라 거의 3년 동안 부모 집에도 들르지 않았다고 한다. 기사 당시 이모가 살던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7년간 고립되어 살았는데 지금도 외진축이지만 당시에는 더더욱 외진 곳이 도봉구 방학동이었다. 무릎팍 도사 출연 당시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한백희는 길거리 댄서 무용수들에게 연습실을 무료로 내어주는 대신 김완선을 트레이닝 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 덕분에 김완선은 그 당시에 스트릿 댄스, 발레, 현대무용 등 다양한 춤들을 하드하게 트레이닝 받으며 일종의 연습생 생활을 했다. 여담이지만 마침 김완선이 데뷔 준비를 하던 시기가 이수만이 연예기획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때라 이는 이수만에게도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말 그대로 연습생 시스템의 원조, 그녀와 한백희의 질긴 인연은 한백희의 작고 때까지 계속되었다. 옷도 그녀가 맞췄고 안무도 그녀가 짜주었고 김완선은 이모 한백희 때문에 전성기 시절에도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김완선에게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2006년에 세상을 떠났다. 무릎팍 도사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완선은 데뷔 후 1998년 그녀의 이모와 결별하기까지 13년 동안 가수 활동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한 번도 정식으로 받지 못했는데 당시 이모부의 사업이 잘 안 풀려 그쪽으로 돈이 들어간 것 같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주지 않았음에도 한백희가 따로 사치를 부리거나 한 일 없이 옷 2에서 3벌로 사계절을 버티고 병원비가 아까워서 아파도 병원에 잘 안 가고 장신구 같은 건 전혀 사지도 않는 등의 구두쇠 생활을 했기 때문. 이에 김완선은 차라리 한백희가 자신을 위해서 돈을 사용했다면 덜 억울했을 것이라 말했다. 이후 한백희는 건강이 악화된 후에 응급실에 자주 갔는데 당시 비참한 상황에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김완선밖에 없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자주 연락을 했다고 한다. 이에 김완선은 할 수 없이 돈을 빌려주었지만 워낙 악연이었기에 왜 과거에 나에게 대가를 지불해주지 않았냐는 말을 했고 한백희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을 반복했다고. 그리고 김완선은 그게 자신이 이모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완선 다이어트. 김완선이 나이에 비해 젊은 외모를 자랑해 화제다.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김완선이 출연한 이후 그의 나이에 대한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그의 나이는 올해 51세이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완선은 전성기 시절 못지않은 헤어와 메이크업으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앞서 김완선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로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꼽은 바 있다. 적게 먹되 끼니를 걸으면 안 되고 스스로 약속한 시간이 지나면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그는 댄스 가수인 자신의 직업이 엄청난 유산소 운동을 동반한다며 활동이 없는 날에도 웨이트 운동이나 동네 산책이라도 꼭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선 결혼 남편 남자친구 비혼? 자녀. 김완선은 남편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결혼 안 한 것 같아요.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 에서 비혼주의자임을 밝힌 가수 김완선의 고백이 화제다. 저는 혼자 사는 사람에게 을에 들어오는 왜 연애와 결혼을 하지 않느냐? 연애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냐란 질문에 한숨을 푹 쉬며 자신은 연애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결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어릴 때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만큼 살아보니까 결혼 안 하길 정말 잘했다. 했으면 정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제가 불행하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80년대 댄싱 퀸이 아닌 현역 가수로 인정받길 바라는 김완선에게 중요한 것은 음악인으로서 커리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지 연애, 결혼이 아니었다. 김완선 리즈과사 과거 사진 젊은 시절 방송 초반 2000년대를 살고 있지만 아직도 1980년대에 갇힌 느낌을 받는다며 속상함을 토로하던 김완선은 사람들이 과거의 자신만 기억하려 하는데 계속 음반을 내는 의미가 있을까라는 스스로를 향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싶지만 자신이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지 않아 고민인 김완선. 꾸준히 음반을 내도 설 자리가 많지 않아 추억의 가수로만 기억되는 중견 가수들의 현실이다. 김완선의 고민 토로에 이어 지난해 30년 만에 탄생한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뮤직비디오와 김완선의 철저한 자기 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앞서 언급한 김완선의 연애,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급반전을 맞는다. 확실하게 비연애, 비혼 의지를 밝힌 김완선은 동료 연예인 중 호감 갔던 사람이 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한다. 김광규, 김정남 등 연예인들이 호감을 보이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그분들이 과거 팬이었다고 했지 대신은 안 했다라고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왜 싱글 연예인이 방송에 등장하면 연애, 결혼 계획에 대한 질문이 빠지지 않는 것일까? 해당 연예인이 아티스트로서 축적한 경험과 성과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결혼 유무로 상대방의 인생을 평가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TV에서 봐야 할까? 그래도 요즘은 비연애,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귀 기울여 들어주는 장면이 부쩍 늘어나는 듯하다. 그럼에도 SBS 미운 우리 새끼처럼 결혼을 하지 않는 싱글 연예인을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로 간주하는 예능이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집에서 살림하는 김완선이 상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의 비혼주의를 인정하는가 싶었던 김수미는 대화 막판에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하고 싶어진다. 아직 이임자를 못 만나서 그래라며 자신의 속내를 스스럼없이 털어놓는다. 주변에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당장이라도 결혼을 시키고 싶어 안달난 중장년층들의 심경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무조건 자신의 생각만 강요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비혼 의지를 설파하는 사람에게 아직 이임자를 못 만나서 그래라는 식의 결혼 강요. 종용 메시지 대신 그들의 선택을 전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을 보고 싶다. 공식 비혼주의자인 터라 여러 방송, 매체에서 결혼에 관한 질문을 끊임없이 받아왔던 문주란. 신신에게 연애, 결혼 관련 질문을 던지는 대신 그녀들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연예인으로서 경력과 연륜에 집중한 JTBC 토요 프로젝트 슈가맨 3이 좋았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 또한 김완선의 마지막 연애, 결혼 계획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대신 데뷔 36년차 현역 가수로 열심히 활동 중인 김완선의 열정과 재능을 강조했다면 더 훈훈한 방송으로 기억되지 않았을까.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다.